이제 넷도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심화 과정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넷도로를 사용해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했던 넷도로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죠. 넷도로에서 중요한 거는 자료를 부를 때 그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러올 때 일단은 우리는 UCInet 불러올 텐데요. UCINet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아시다시피 네 종류가 보시다시피 네 종류의 서로 다른 UCInet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사용하려는 자료 첫 번째 네트워크 자료는 원모드 소시오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누르는 것으로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58명의 친구들 사이에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성된 친구 관계의 네트워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단계를 가서 이 창을 열면 여기에 조건들이 UCINet 파일에서 원모드로 모은다, 그런 자료를 열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되시면 이와 같이 58명간에 형성되어 있는 친구 관계의 네트워크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넷도로를 가지고 노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칼럼 형태로 있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elation, 선에 관한 정보, 그 다음은 점, 노드에 관한 정보, 두 가지가 탭이 있습니다. 지금은 relation에 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불러드린 친구 관계 제16주자 친구 58명 간의 관계를 라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노드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 번호를 1번부터 58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틱이 다 되어 있죠. 58명이 모두 다 현재 그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노드가 아니고 이 위에 이 탭을 바꿀 때마다 전체 그림이 바뀌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밑에 여기 와 있는 정보들은 위에 지금 현재 친구 관계의 라인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은 여기 strength, 라인의 강도 값을 보여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점에 대한 정보를 가시게 되면 58명의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여기에 점의 어떤 모양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8명의 점이 있고 58개의 점이 있고, 릴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현재 16주차 친구들의 관계는 375개의 방향이 있는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정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그래프, 넷도로로 그리게 되는 네트워크 그래프의 정보는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점 간의 연결이 있는가라는 것, 그 정보 외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에 다른 정보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그래프가 그려지게 됐을 때 이 점의 길이라든지, 점이 아니고 점과 점 사이의 선의 길이라든지, 점의 현재의 위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중요한 정보는 점과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가 정도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은 먼저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는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트워크에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시게 되면 레이아웃에서 그래프 theoretic layout이라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라인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 알고리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몇 번을 하는가, 알고리즘 몇 번 돌릴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추가 정보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 모든 것들을 제일 간편하게 해놓은 것들은 여기에 번개표 표시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눌러주시면 변화되는 라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도는 라인이 없을 때는 0으로 코딩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친구의 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크기를 하나씩 올려보시면 그림이 라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0과 1을 강도 값에서 0과 1 값을 없는 값으로 치고 그 위에 상위 값은 라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라인의 수가 줄죠. 이 상태에서 다시 배치를 다르게 해보시면 모양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강도를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끝까지 강도를 올리게 되면 정말 상대방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반영되어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관계는 이렇게 수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노드 애트리뷰트 정보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프의 정보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는 점들 58개가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친구 관계가 방향성과 강도가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탐색적으로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 보면서 그 안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탐색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약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그림으로 반영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트리뷰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애트리뷰트 정보는 오픈 UCInet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 데이터 파일 창이 다시 열리는데 파일 포맷은 UCINet으로 잡혀있고 이제 드디어 타입 오브 데이터가 노드 애트리뷰트로 잡혀있죠. 그러면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줘야겠습니다. 우리는 애트리뷰트 정보를 이렇게 SN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먼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그것을 클릭을 해서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를 보게 되는데 어디에 변화가 생겼는지 아시려면 이쪽 노드에 와서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별로 변화가 없죠. 아이디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 버튼을 눌러서 내려보시면 이제 아이디 외에 다른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학년, 그리고 외국인 학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경영대 소속인지 아닌지, 그들이 사용하는 메일 서비스는 어떤 건지, 성별은 어떤 것인지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중에 한번 for인을 한번 눌러보죠.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을 학생의 정보 코딩이 있는데 0과 1 두 가지로 각 점이 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0을 한번 클릭을 제외해보면 0은 내국인 학생이고요. 1이 외국인 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클릭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0을 한번 지워보죠. 그랬더니만 1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주면 외국인 학생만 사라지고 있죠.
자, 이 말은 뭘까요? 수업을 듣는 58명의 학생 중 외국인 학생 6명은 그들 간에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내국인 한국인 학생들과는 관계가 형성이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릴레이션 데이터는 강도를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반영했을 때 그런 겁니다. 강도가 4인 것만 라인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드로 다시 와서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한번 구별해서 그림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점에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점에 모양을 바꿔주거나 색깔을 바꿔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한번 반영해 볼까요? 그냥 색깔을 반영하는 게 좋겠죠? 색깔을 한번 반영해서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나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드가 파란색이 외국인 학생이고 빨간색이 내국인 학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정보를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때 일단 한번 색깔이 반영되고 나시면 이거 지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지워주신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뺀다고 해가지고는 여기에 그림의 색깔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먼저 반영했던 색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노드 애트리뷰트 정보 중에 이번에는 단과대학 한번 나눠볼까요? 단과대학이 가시게 되면 1부터 6까지 있는데 1이 경영대 학생입니다. 그 외에 다른 2, 3, 4, 5, 6은 경영대 외에 다른 타 단대에 소속이 있는 학생들인데 이것을 반영하는 건 어떤 게 좋을까요? 모양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색깔로 국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모양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입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모양들이 네모로부터 세모 이런 것 바뀌어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동그라미가 보시면 경영대 학생입니다. 동그라미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들은 타 단대 학생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수업은 경영학과 전공 선택 수업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 학생들 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간의 친분 관계는 아무래도 경영학 되는 애들끼리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대 학생이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컴포넌트에 2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명 간의 관계가 있는 데는 이제 탁과 학생이 경영대 학생과 친분이 있어서 듣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애트리뷰트 정보를 불러와서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학년을 한번 반영해 볼까요? 원래 이 수업은 3, 4학년 이상이 되는 수업인데 학생들의 학년을 한번 크기로 반영해 볼까요? 그러면 학년으로 가겠습니다. 스쿨 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학년이 2학년부터 3, 4학년까지 듣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사이즈로 한번 반영해 볼까요? 사이즈. 자, 너무 커져가지고 그림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네트로가 사실 이렇게 아주 썩 잘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기를 반영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좀 파악하기 힘든 정도가 됐죠. 그리고 사실 이 정보를 크기로 반영해서 보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학년이 가장 작은 점으로 여기 몇 명 있고 그 외에는 3, 4학년. 자, 원이 이 크기는 3학년이겠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네트로에서 애트리뷰트 정보를 불러들여서 그것을 그림에 반영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